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라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623페이지 제2절 일반 불법행위 성립요건 보겠습니다. 삼마에라TV 질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농화 제1번의 개관.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755조 내지 760조의 불법행위이다. 애들 가운데 전자를 일반 불법행위라고 하고 후자를 특수불법행위라고 한다. 특수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 요건 외에 다시 추가적 요건이 더 갖추어진 경우에 인정된다. 특수불법행위 추가적인 요건에 관하여는 뒤에서 따로 살펴보고 여기서는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만을 기술하기로 한다.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은 그 대부분 750조에 정하여져 있다. 그리고 책임능력이라는 요건은 제753조, 754조에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규정들을 종합하여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정리하면 동그라미 1번에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동그라미 2번에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동그라미 3번에 가해 행위가 위법할 것, 동그라미 4번 가해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의 네 가지이다. 1는 가해자를 표준으로 하는 판단하는 주관적 요건이고 3단은 객관적 요건이다. 일단 로마자 2번 가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 먼저 보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잠시만요.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가해자 자신의 행위여야 하고 또 가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1번에 가해자 자신의 행위, 양가로 1번에 자기 책임의 원칙. 민법이 기본 원리의 하나로 삼고 있는 과실 책임의 원칙은 가해자 자신의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원칙의 결과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 자신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를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해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방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내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와
카지노 이용자 사이에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와 같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 이용자의 이용을 위한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 의무 내지 배려 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자기 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명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로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 성실이나 사회 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 내지 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다른 한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와 피용자를 사용하는 자에게 감독을 받는 책임 무능력자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외견상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민법이 1625페이지 감독자나 사용자가 그들에게 부여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서 자기의 주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 본 것이 양가로 위반 자기 책임 원칙이고요. 그럼 양가로 위반의 행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불법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닐 뿐더러 두 용어의 행위의 의미도 전혀 다르다. 후자에서는 법적으로 의미 있는 하나의 거래이고 전자에서는 단순한 의식 있는 거동 내지 동작일 뿐이다. 어쨌든 법률 행위가 되려면 행위, 즉 의식 있는 거동이 있어야 하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행동이나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하여 강제된 행동은 여기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의 행위는 보통은 자기의나 부작위도 자기 의무 있는 자의 것은 행위로 될 수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부작위로 인한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자기 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그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 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고지 의무 위반에 의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3번에 자기의 행위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동그라미 2번 타인을 자기의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한 자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동그라미 2번 어떤 자가 실제로는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이나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에게 그의 고의가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진다. 동그라미 3번에 법인은 이사 기타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는 법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해된다. 2번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양가로 1번의 고의 고의자는 자기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이다.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 결과의 발생을 의용하였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결과 발생을 인식한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가 하면 결과 발생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 행위를 하는 것도 고의로 인정된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방금 이번에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 외에 그것이 위법한 1626페이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적절하게 일치하여 부정하고 있다. 양가로 1번의 과실을 보겠습니다. 방금 1번의 과실의 의의 과실은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이다. 과실은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이다. 방금 1번의 과실의 분류 과실은 전제가 되는 부주의의 종류에 따라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로 나눠진다. 추상적 과실은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즉 구체적인 사람에 의한 개인의 능력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다. 이 경우의 주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구체적 과실은 행위자 자신이
평상시의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과실에서는 개인의 능력 차이가 인정된다.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의하여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뉘어진다. 경과실은 다소라도 주의를 게을리하는 경우이고 중과실은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하는 경우이다.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과실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과실이라고 하면 경과실을 의미한다. 중과실을 유효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중대한 과실이라고 한다.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은 이론상 각각 경과실과 중과실로 세분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상 구체적 중과실을 규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구체적 과실은 언제나 구체적 경과실을 의미한다. 그에 비하여 추상적 과실에는 추상적 경과실과 추상적 중과실이 있다. 방금 3번에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 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은 본래는 행위자의 주의력을 문제 삼는 구체적 과실이어야 할 것이나 이렇게 새기면 피해자 보호에 불충분하게 되므로 보통 평균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는 추상적 과실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 결과 과실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주의는 보통 평균이 베푸는 정도의 주의이다. 그런데 이때 보통 평균은 추상적인 보통 평균이나 사회 전체로서의 보통 평균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보통 평균입니다. 그리하여 행위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있어서 보통 평균을 상정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적인 단속법규 위반과 과실은 법적 평가의 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속법규 위반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단속법규를 모두 지켰다고 반드시 과실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빨리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불법행위 성능 부분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 문제되는 것이고 그런 과실은 사회평균으로서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사회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회에 있어서의 1627페이지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다. 양가로는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 대상자의 소행, 평소의 학업 태도, 개전의 정도를 참작하여 학칙에 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 양정을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 그러나 학교가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사실, 이 퇴학 등의 징계 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 상규에 비추어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되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징계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행위로 구성하게 된다. 네, 잠시만요. 실화 책임의 문제. 양가로 기억. 실화에 관한 특별법으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법은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되기 전까지 민법 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하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결과 실화 중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전에 그 법에 의하여 학자들은 이 법은 일본의 같은 이름의 법률을 본받은 것으로서 타당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과거 대법원은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동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이 법자가 실화 책임의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뒤 2009년 5월 28일에 실화책임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법은 개정 후에는 개정 전과 달리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례가 아니고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제750조의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 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한다. 양가르 니은 개정 전의 실화책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요지를 인용한다. 양가루가 불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 생긴 곳에 물건을 태울 뿐만 아니라 부근 건물, 기타 물건도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 피해의 확대 여부와 규모는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기의 습도와 바람의 세기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을 제정한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러한 실화책임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화책임법은 이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실화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여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실화자의 배상 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실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부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화재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628페이지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 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입법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벗어나 과도하게 많이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호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화재와 연소의 규모와 원인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실화자만 보호하고 실화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서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 피해자의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가로 나아요. 실화책임법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화재의 연소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 한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그 피해자의 공적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단순 위헌을 선언하기보다는 헌법 불합치를 선고하여 개선 입법을 촉구하되 실화책임법을 계속 적용할 경우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 피해자로서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헌적인 상태가 계속되므로 입법자가 실화책임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개선 입법을 하기 전에도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킴이 타당하다. 이 결정과 달리 실화책임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1995년 3월 23일 선고 9위 헌가 4등은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가 적적하는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양가로 디귿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위헌 제청을 한 당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독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헌법불합치 결정 및 개선 입법의 취지와 내용, 위헌 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 보장이 라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그 실화책임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도 위 개정된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양가로 3번의 고의 과실의 관계. 민법에서는 고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고 또 책임의 범위에서도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의가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 구별은 중요하지 않고 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없는지도 구별이 중요하다. 양가로 4번에 고의 과실의 증명 책임. 고의 과실은 불법 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가해자가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증명 책임을 전환한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해석에 의하여 과실을 추정하여 증명 책임을 사실상 전환하는 때도 있다. 판례에 의하면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서 가압류, 가처분을 집행한 뒤에 실제법상 청구권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한다. 지금 본 것이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인 가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입니다. 잘 봤고요.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따 저녁 때 야방이 있어서 야방은 야한 방송이 아니라 야외 방송입니다. 4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